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교권 침해입니다. 최근 몇 차례 논란이 있었던 학부모들의 담임 교체 요구, 그리고 어제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한 학생 인권 조례. 이를 두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들 어떻게 봐야 하고 또 교육 현장의 애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말씀 나눠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학부모들의 담임교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체를 요구했던 사례 몇 차례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교육감님은 이런 논란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 이런 것이 대체로 한 53% 이상이 그 학부모들과의 갈등이거든요. 이 학부모들이 문제를 자기 자식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학생 전체를 생각해서 한번 돌이켜본다고 하면 이런 갈등을 좀 가급적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를테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담임교체 요구라든지 학부모들의 요구가 받아지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기준이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그 담임 문제가 만일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학부모들이 담임과 직접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것보다는 학교장과 적절한 그 협의를 거치는 게 중요한데요. 가능하면 문제의 해결을 현장에서 해야지 담임교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 그 교사에게 주어지는 그 상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정말로 가끔 일부 교사들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일부의 경우에 또 교내 성추행의 문제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들은 그럼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 과정에서 보면 그 선생님의 어떤 품성이나 인격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은 대체로 부족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이제 이런 분들을 대체로 교사들의 그 품성을 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임용 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들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권도 보호하면서 또 이제 선생님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연수 프로그램 속에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교육적 방법을 좀 찾는 노력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권을 어떻든 보호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한 조례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조례가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라면은 그 교사들 위한 조례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역시 이런 문제들을 현장에서 즉각 학부모들과 교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가고 하면 갈등이 깊어져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현장에서의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례 얘기를 말씀하셔서 여쭙는데, 자,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 그 학교 기록의 정정, 삭제 권한을 학생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 학생인권 조례가 유효하다. 또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자, 이걸 두고 이제 보수 진영 교육계에서는 학생이 갑이 됐고, 이제 교사는 을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그저 하나의 교육을 위한 통제와 어떤 제재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위치를 찾고 자기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학부모들한테도 치이시고 또 이제 학생들한테도 치이면서 더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선생님들의 사기 문제고 교권 침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제 선생님이 그 사랑과 어떤 존경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되면 이런 문제가 대체로 해결되거든요. 학교에서 심지어는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잘 안아주기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되게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이제 사랑하고 이제 교육에만 집중하시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선생님들 설문조사에 보면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 외에 또 행정 업무라든지 잡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사 생활에 좀 회의가 느껴진다 이런 분도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외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만 볼 수 있도록 한 달에 하루 정도를 완전히 비워준다든가 예. 이런 이제 제도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이런 행정 업무의 경감을 줄여들이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죠. 예, 예. 지금은 뭐 이 국회, 도의회, 시의회 이런 데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이 행정 업무에 대한 경감으로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자원봉사 시스템도 만들고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작동이 되면 금년 가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좀 경감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뉴스 보셨을 텐데 스승 찾기 서비스 관련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서울시 교육청 발표를 보면 이제 제자들의 스승 찾기에 거부 의사를 밝혔던 선생님이 10명 중에 1명에 이른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졸업생들이 선생님들을 돈벌이 수단이나 또 악감정을 푸는데 스승 찾기 서비스가 이용된다. 그래서 좀 많이 또 논란이 되고 충격도 줬었는데 이런 현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악감정으로 선생님을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오히려 저는 선의에 정말 그 선생님을 찾아뵙고 학창 시절에 뭔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는 학창 시절에 문제됐던 것을 푸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스승 찾기는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서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하더라도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졸업생들에 대한 일종의 아프터 서비스도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예. 그 학생들과 다시 만나면서 그 새로운 어떤 삶의 변화 같은 것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시니까요. 그럼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선생님은 일생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인생의 스승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네요. 네. 자,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학부모들의 촌지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학부모들이 학생을 학교에 보낸 다음에 뭐 감사한 뜻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감사의 뜻을 표하는 건 좋지만 예. 금전으로 뭐가 오고 가고 좀 과도한 선물이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학교 교육의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가령 뭐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 이 징계를 한다든가 하는 거, 뭐 10만 원부터 100만 원 규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규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무엇보다 또 학부모들이 좀 바뀌어야겠다. 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한 질문만 더 드리죠. 이제 정부가 이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정부 방침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번에 그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내주는 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교부금의 액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 누리과정을 부담해라. 그러면 대체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비의 몫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교부금 전체 액수의 한 13% 정도 됩니다. 예. 그럼 13%만큼 그동안 교육 혜택을 받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무 편성을 하도록 하려면 교부금의 액수를 늘려주지 않으면 사실 합리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누리과정 예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아니었습니까? 또 이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국책 사업이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예. 또 요즘에 그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르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의무 편성을 하도록 하면 여기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이행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피해의 문제를 생각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요. 교부금 가지고 인건비와 누리과정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다른 부분은 뭐 전혀 어떻게 쓸 수 있는 예산의 분야가 없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이건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지방교육의 중대한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건 뭐 지방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